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지혜 변호사, 장혜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5가지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으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이들에 대해서 정권 수련자와 교양서 수감 전략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략을요, 입을 닫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고, 화성 8차 사건으로 알려진 진범이 결국 경찰은 이춘재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북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도 가렸어요. 보송줄도 묶고 경찰 특공대 호의 속에 그들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판문점에 도달해서야 자기네들이 강제 북송, 강제 송환되는 것을 안 거예요. 이거는 인권 유린이에요.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고 아니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 올시다.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눈을 가렸습니까? 그 호석의 기준에 대해서는 각기 아니 왜 이 사람들에게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북송된 2명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렸다라고 탈북자들이 일부 얘기를 하던데, 신체는 단련돼 있고 수감 전력이 있었다라고 김현철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 그 부분도 좀 미스테리였는데, 예.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당연하죠.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예. 그 발표한 것들이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국가의 모습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힘과 권력이 있는 데서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걸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서 이거야 믿어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그 권력을 통제할 수 없는 불신도 수준으로, 생기고. 예, 불신이 생기고 예.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저 2명을 북송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법의 문제나 이런 걸 넘어서서 예. 인류 보편의 가치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예. 근데 저거는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고문을 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못 받아준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제3국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지킬 그 권리를 예. 뺏을 수 있는 국가나 조직이나 개인이 있습니까? 예. 그런 측면의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맞지. 예. 뭐 정권을 수련했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거는 예. 너무나 옹색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예. 이거는 국제적인 그 평판을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그럴 때문에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김현철 예. 장관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비껴나 주는 것이 국가가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의 어떤 위신을 되살리는 데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귀순 의도에 대해서도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는 북쪽에서 한 얘기니까 남해 와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일단 드러났었고, 또 하나 나온 얘기가 잡혔을 때, 우리 경찰한 군에 잡혔을 때 웃으면서 죽자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기순 의도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오락가락을 했던 뭐 일관성이 없었건 그게 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마지막에.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야 사실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김현철 장관이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발언했던 부분, 죽더라도 조국에 가서 죽자라는 부분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항구에서 나와서 네.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귀순의 의사가 이게 훨씬 전에 그럼 북한 땅에서 한 얘기예요? 북한 땅에서 행한 그런 발언들을 하나 순차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시 상황에 따라서 상황 윤리가 있고 상황에 대한 판단 때문에 한 발언들이 제각기 조각조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통일부가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심리 상태였고 어떤 말들을 했고 그런데 이런 말들 속에서 사실은 어떠한 점에서 귀순누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조각조각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그때그때 지금 이 사람들은 귀순의 의사가 없다라는 그 진술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조각난 정보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이미 사실 북송하기 전에 이런 정보들이 어느 정도는 공유가 돼서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공유시키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강제 북송한 다음에 예. 조각난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참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예, 의문점도 있고 비판받을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김재현 변호사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당이 주장을 한 것처럼 이것이 국정감사까지 할 사안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 정부가 참 원칙 없이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약간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굳이 국정조사까지 크게 벌일 일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국회가 굉장히 경색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머지 국회 처리를 전부 다 밀어버리는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 봐 상당히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 절차를 통해서 저는 해결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어떤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국회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윤중천 씨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선고가 오늘 있었는데 얼마나 나왔나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고 재판에 넘겨졌었죠. 몇 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장해찬 평론 그러다 보니까 김상일 평론가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엔에서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예. 이 송환된 탈북자 두 사람이 고문과 처형 등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는 이 성명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엠네스티 또한 이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 북송하는 것 비인도적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예. 저는 이것이 비단 우리 국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조사 기간 동안 흉악법으로 낙인을 찢어서 북송을 하게 된다면 지금 중국에서 탈북자들 강제 북송하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중국 정부나 다른 정부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명분 자체가 상실된다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지만 동시에 인권 정부 자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유엔의 인권 대표위원회에 이런 지적을 받을 정도의 뼈아픈 실책을 저질렀다는 것은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북관계 개선하려는 것도 이 북한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대의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돌려보낸 것, 이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가해질 때 대한민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관계 주도하거나 국제외교에서 발언권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예. 이런 부분이 국내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고요. 저는 김지혜 변호사 이야기처럼 이것 때문에 국정조사하자고 국회 전체를 동결시킬 수는 없지만 예. 여당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 인지하고 야당에게 뭐 본회의나 민생법안 처리 협조 구하는 대신 최소한 통일부 장관 경질이나 국정조사 정도는 받아주는 것이 예. 지금 남아있는 순서로 보여집니다.